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완전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박통 시대 때 경제 발전한 거는 사실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의 뭐 출신이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공여했고, 그만한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출신의 뭐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해도 여자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한다는 게 참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남자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비하시키고 그렇게까지 사생활을 노출시켜 가면서 그렇게 마녀 사냥을 했을까요? 네, 과연?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같은 사심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자기 친인척이고 형제가 아니고 다 끊고 정치에만 매진했고, 그 사람이 진짜 정통 보수라고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기점으로 돼갖고 모든 그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여자로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또 말하자면 그 지도자의 교육을 받고 이때까지 성장했고 나이를 그만큼 먹고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은 시련을 겪었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마녀사냥 하는 걸 그냥 방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통적인 보수는 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 거의 이제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뭐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 100% 찬동하지는 또 않아요. 어느 정도 뭐 나라를 제대로 이어왔다. 이거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나라를 망하지 않고 이어왔다는 건 인정하지만 뭐 그 양반 아니면 뭐 이 나라가 안 됐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많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특히 진보 보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상당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가령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또 진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국왕 이제 다시 모시자, 입헌군주제를 하자,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 후계자를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와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대통령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진보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박정희는 또 박정희대로 이승만 시대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자체도 옛날 왕족이고 예전까지의 양반 계급 이런 사람들 그런 전통이 많이 있는데 이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박정희는 상당히 전통적인 가치 이런 건 좀 많이 뒤엎고 이런 어떤 서민적인 계급 혁명, 이제 프랑스 혁명처럼 좀 이제 좀 하층 계급의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많이 또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거를 개혁을 좀 많이 그걸 좋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정신, 민족 정신이 또 손상된 것도 적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어쨌든 박정희 자체는 좀 진보래도 그때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 밑에 관료들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마치 이거는 중국에서 뭐 청나라나 그러니까 원나라 이런 북방 유목민족이 점령을 해도 정부 정부관리들은 전부 한족 보수적인 문화민족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그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사람들이 대충 보수라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사심 없이 이제 봤다고는 봐요. 제가 왜냐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정상화시키고 그런 사람, 특히 저는 이제 작가로서 오랫동안 이제 가장 투쟁에 중점을 둔 게 우리나라 문자 어문 그런 것의 모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건국 후 60년 동안 계속 말은 많았는데도
왜냐하면 이미 한글 전용 이런 상태에서 국민을 속이는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글로 막 모든 걸 쓰면 마치 뭐 하층 계급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뭐 교육이 힘든 것도 아니고 전부 고등학교 이상 교육 다 받는 상황에서 뭐 한자 따위는 중국의 중학생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건데 이걸 국민한테 교육 안 시키고 그 이제 한글로는 학문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일부러 유학을 갔다 온 상류계층들 그런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 이미 기득권층은 유리하죠. 이제 자기들만이 영어로 독자적으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국내에서만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들과의 실력 차이가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학파하고 그런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득권층이 상당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젊을 때 탄압을 받은 바 있고 이런 거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실시하니까 그때 보수 입장에서, 정치권 입장에서 두 가지 교육 개혁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한자 교육하고 그 역사 교육 가서 국정화, 역사 교육 가서 하도 그냥 잘못된 게 많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역사 교육 가서 국정화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은 그 한자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한마디 뻥끗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 이전에 90년대 말에도 그 토론회에 나가서 그 여론조사 다 했었는데 그 국민 지지는 아무리 국민이 한자를 모른다 해도 교육을 시키고 써야 하는 게 지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이 최고니까 한글만 더 받들어 쓰자. 그러니까 그 전위 조직 그런 특정 단체들만 그냥 아주 그냥 극렬 투쟁을 했거든요. 그 박근혜 정권 말기 때. 그렇죠. 그게 걔들만 내세운 거죠.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또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그렇죠. 제어를 안 했죠. 이상해. 그냥 한자 개혁 토론회 하는데 막 한글을 학회라는 단체들이 막 들어와서 막 깽판 치고 막 그런데도 경찰을 아무 안 해요. 왜냐면 기득권층은 은근이다. 왜냐면 미국의 어떤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또 다른 데에서 많이 자세히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계속 추진하려고 해? 이걸 중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도저히 안 돼. 더민당, 민주당 명의로 이걸 중지하자. 그게 안 돼. 그러면 자기네들 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국힘당, 당신 새누리당인지 뭐지? 그 의원들도 당연히 안 되고, 그걸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뭐야? 탄핵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치를 중단시키는 거. 그렇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건 유시민, 이준석 이런 게 다 미국 유학파, 이제 미국 그런 출신들이잖아요. 걔들 파벌 기득권층에서는 이 계속해서 유학파들의 어떤 상대적인 지위, 이걸 올리려면은 국내에서는 제대로 학문을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명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그냥 그렇죠. 없었던 것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정한 보수, 순수한 진정한 걸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기득권 중에 이런 이제 은근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인해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또 보수 얘기하다 보면 이 채널은 중립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예전에 보수 능력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도 여러 우리 민중들의 그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는 또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그냥 그런 것만 반영할 뿐이지 저희 주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접근의 방법이에요. 보수냐 진보는. 보수는 이제 우리가 더 이 세상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관점이고, 진보는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우리도 좀 마음을 펴고 좀 생활을 즐기자, 사회를. 뭐 어느 한쪽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느 방편을 좀 중시 여기느냐, 어느 가치를 그래.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네. 보수 진보가 있는 것이고. 서로 뭐 개개인의 가치관에 네.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 뭐 진정한 진보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자기네 파벌 이득 예. 이걸 가지고 예. 그 정책을 만드니까 왜곡이 되고 예. 진정한 정의, 그러니까 대의에 맞지 않는 그런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이제. 모순이 따르죠. 또. 그러니까 예. 보수 진보니 그런 거는 예. 이상적인 건 중도예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발전 정도를 아주 딱 정확히 판단해서 예. 그에 딱 맞는 정책 제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 어떤 두 가지 관점, 예.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예. 이 중간 정확한 거기에 가까이 가고 예. 혹은 또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좀 놀아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삶을 좀, 즐기기도 예, 해야 되지 않느냐. 행복한 삶을 살까. 예, 그렇지. 영위할 수 있는 우리는 예, 예.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예, 예. 그걸 중시하는 관점에서 예. 또 진보적인 면도 가져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정책을 딱 완전히 정확하게 중도를 예. 우리가 딱 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나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예. 우리는 어느 한쪽 접근법이 예. 어느 중심점에 가려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왼쪽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가 있지. 나는 중도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뭐 독불장군.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수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어느 자기 파벌이 이해관계 그런 걸로 하는 사람은 예. 말로는 보수 진보하지만 어느 예. 쪽에도 맞지 않는 예.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이념 스펙트럼,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예. 예.